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승현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2022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동산 세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마련을 했는데요. 실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주택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증여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주택 증여를 할 때 이 취득세 자체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택 증여를 하더라도 올해 하시는 것이 취득세 절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주택을 증여한 건수를 한번 조사를 해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13년에는 5만 4천 건에 불과하던 증여가 2020년에는 15만 건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작년에도 13만 7천 건으로 만만치 않게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건 2021년에는 이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급격하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증여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왜 사람들이 많이 증여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고가 2주택자, 뭐 강남에 두 채를 가진 사람들, 뭐 종부세 폭탄에 맞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가 2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 증여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세법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잠실 S의 33평형 아파트랑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33평형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의 상황을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시세는 각각 26억, 19억 정도 하고요. 공시가격이 21년 기준으로 16억, 12억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아직 공시가 안 됐죠. 아파트를 기준으로는 4월 말경에 공시가 새로 됩니다. 근데 무조건 작년보다는 오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몇 프로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10%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죠. 자, 이분은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우선 이 종합부동산세는 계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시세 대비해서는 뭐 아파트 기준으로는 한 70%, 높은 가격이면 75%, 8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공시가격을 다 합산을 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의 합산한 공시가격은 28억 원 정도 되겠죠. 이 공시가격에서 인별로 6억 원의 공제액을 차감해 줍니다. 그럼 6억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95%였지만 올해는 이게 100%로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은 차감해 주는 금액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세율은 일반적인 세율과 다주택자용 중과세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로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요. 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세율과 이 다주택자용 중과세율은 거의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을 맞게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과세 표준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일반 세율이 0.6%죠. 하지만 중과세율은 1.2%로 2배 높아지게 됩니다. 뭐 최고 세율 기준으로 해도 일반 세율이 3%지만 중과세율은 6%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세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해서 150%에 불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는 300%, 그러니까 작년에 낸 세금보다 3배까지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채를 가지신 분의 세금 부담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0%씩 인상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2021년도에 5,897만 원의 이제 종부세를 내셨을 거예요. 이건 종합부동산세만 말씀드리는 거고 재산세는 별도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이분이 얼마를 내게 되냐? 공시가격 10% 올랐을 때 7,474만 원. 그리고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가량 올라가서 24년이 되면 1억이 넘게 되죠. 25, 26년에 가면은 1억 3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고가 2주택자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상담을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내년에 더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늘어날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럼 이 중에 한 채를 팔아야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 두 채 중에 그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매각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양도세는 얼마를 내게 될까요? 이분이 2017년 7월 달에 샀다면 아마 이 아파트를 9억 원 정도에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세는 19억 원입니다. 무려 10억 원이 올랐죠. 자, 이 10억 원 오른 주택을 지금 판다고 했을 때 이분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0%의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양도차익 10억 원에 세율이 20% 중과세 되면 62%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양도세랑 지방세를 합쳤을 때 총 세금 부담이 무려 6억 4천만 원이 넘게 돼요. 자, 상담 오르신 분들한테 이거 팔면 6억 4천만 원 정도 양도세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결론은 못 판다죠. 네. 내가 10억이 올랐다, 내 자산이 10억이 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팔면은 6억 4천을 내고 그 남은 돈 가지고 바로 옆에 같은 돈 같은 단지를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소득세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기도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세도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제도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임대료를 받았는데 나는 그냥 신고 안 할래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게 되면 가산세라든지 이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비서식 가산세 같은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주택을 만약에 임대했을 때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부부 합산 주택수를 가지고 과세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도 자녀가 가진 주택수는 따로 보고요. 부부가 가진 주택수만 합산해서 이 과세 범위를 판단을 하는데요. 자, 우리 부부가 가진 주택이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이분은 그 집을 임대를 줬다면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임대를 살고 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월세를 받든 전세를 놓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단 여기서 말하는 월세 비과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만 임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과세를 해요. 고가주택은 월세는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월세도 전세도 과세를 안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자부터는 이 전세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도 이 간주 임대료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데요. 너가 보증금을 받았으면 그 은행에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월세로 봐가지고 과세를 하자라는 게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자, 이처럼 보면 1주택, 2주택, 3주택이냐에 따라서 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가 결정되고 나면 그 임대소득 금액에 따라서 또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주택의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럴 때는 분리과세 신고 방법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다른 기타 소득들과 모두 합산해가지고 6에서 4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게 바로 종합과세인데요. 이렇게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이 넘냐에 따라서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로 가시는 게 일단은 세금 부담이 적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분이 월세로 임대했을 때 소득세가 얼마나 과세가 될까? 요걸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 명세서를 보면 연말정산 하실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과세표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거든요. 이분은 근로소득으로 1억 5,400만 원 정도의 과세표준이 설정이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임대소득이 추가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과세표준 1억 5천에서 3억 사이기 때문에 38%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임대 수입이 월 330만 원 월세를 놓고 계시잖아요. 자, 부부 합산 2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3,960만 원의 임대 수입이 발생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비들을 한 40% 정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실제 소득은 2,569만 원이고요. 여기에 세율이 몇 프로가 적용되냐? 내가 1억 5천은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를 적용하면 976만 원이라는 임대 소득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내가 서울에 두 채를 가지고 있었더니 매년 재산세 종부세를 1억 원 이상 내야 되고, 또 팔려고 했더니 뭐 6억 4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매년 임대를 놓고 있는 거에 대한 임대 소득세까지 1,000만 원가량씩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집을 임대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돌파구를 찾다가 보유도 안 돼, 매도도 안 돼. 이제 증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증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를 했을 때 여러분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일단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남편이 1억 원에 산 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땅이 시세가 막 올라서 시세 6억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6억 원에 판다고 쳤을 때는 세금이 굉장히 많겠죠. 양도 차익이 5억 원이 발생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분이 부인한테 이 토지를 증여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세가 6억 원이니까 6억 원에 증여를 하겠죠. 자, 그때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취득세는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증여를 받은 부인이 5년 이후에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라고 했을 때는요.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취득가격이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격인 6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양도차익이 2억 원으로 줄겠죠. 자, 이렇게 취득가격을 1억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효과가 증여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허용하게 되면은 증여하자마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해준 남편의 취득가격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라는 2월 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팔게 되면은 8억에 팔아도 취득가격이 1억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년 이후에 팔 경우에 이런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으로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5억에 사서 10억에 집을 파는데 내가 3주택자야. 그리고 서울에 있는 조정지역에 있는 집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5억의 양도차익이 난 집을 팔면 지금 3주택자는 30%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세금 계산을 해보면 5억 차익에 양도세만 3억 5천만 원이 넘어요. 엄청난 세금이죠. 자, 그럼 이거 못 팔겠다.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10억 원짜리를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은 10억 원이지만 공제액이 부부간 6억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6억 원을 차감하면 4억 원이 남죠. 4억 원은 증여세율이 20% 구간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다 계산하면 증여세는 한 6,79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취득세가 지금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은 중과세 1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했을 때 7,440만 원 정도 취득세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을 합치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양도세에 비해서는 훨씬 낮죠. 2억 원 이상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나중에 5년 이후에 이 집을 팔 때는 취득 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5년 이후에 10억에 동일하게 판다고 해도 양도세는 제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배우자한테 주지 말고 자녀한테 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데요. 자녀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 원이 아니라 성년 기준은 5천, 미성년 기준은 2천만 원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증여세가 2억 1,8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취득세는 동일하게 7,440만 원. 합치면은 2억 9,2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겠죠. 아니 양도했더니 3억 5천만 원인데 증여해도 2억 9천만 원이니까 야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증여하기 좀 쉽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라는 측면과 또 이 증여세는 어찌 보면요. 여러분이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3억 5천만 원 양도세를 낸 후 나머지 6억 5천만 원을 자녀한테 증여해도 증여세는 여전히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세 안 내고 바로 아파트 상태에서 증여하면 어차피 나중에 낼 증여세를 지금 땡겨낸다. 그리고 양도세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증여를 하시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이 세금을 계산하고 또 인별로 공제액을 6억 원씩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두 채 가지고 있으면 공제액도 6억밖에 안 빠지고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2주택이니까 중과세율, 2배가 되는 중과세율을 과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채를 만약에 배우자한테 증여했다. 그랬을 때는 각각 6억 원씩 공제액이 되니까 6억이 아닌 12억을 공제받는 효과가 생기고요. 또 세율 자체도 일반 세율을 각각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 1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실제 그 증여한 사례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 에이스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두 채를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시던 분이 그 중에 한 채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를 배우자 50%, 자녀가 두 분이었는데 각자 자녀는 25%, 25% 이렇게 분산 증여했을 때 이 증여세를 계산을 해본 건데요. 이 분산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낮아집니다. 세율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제액도 각자 다 적용을 받죠. 자, 그랬을 때 이 취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합쳤을 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억 5천만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가 원래는 7,400만 원, 올해 7,400, 내년에 8,700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서 2024년 1억 원을 넘게 됐는데 증여를 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모든 종합부동산세를 다 합치더라도 올해 996만 원, 그리고 내년에 1,288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절세액이 무려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가 매년 줄어드는 거죠. 자, 5년 동안 요 종부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한 4억 2천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를 하고 났을 때에 이 줄일 수 있는 절세액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에서는 5년 이후에 팔게 되면 취득 가격이 증여받은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게 되면 더 효과가 좋은 것이 자녀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겠죠, 나중에. 그럼 세대 분리하고 나중에 팔 때 자녀는 그 후에 오른 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증여를 하시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때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절세가 가능한데요. 아까 330만 원 정도 월세를 받고 계시는 이 분은 본인이 두 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4천만 원 가까운 주택 임대소득을 벌게 되는데요. 2천만 원이 넘는 임대소득은 우리가 종합과세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계셨는데, 배우자한테 한 채를 증여한다면 인별로 2천만 원 이하로 나눠지겠죠. 자, 그때는 각각 분리과세 14%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배우자가 아닌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면 본인 한 채, 자녀 한 채면 부부 주택수가 각각 한 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채의 기준으로는 월세도 전세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단 여기서는 이 남아있는 주택들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월세는 과세되는 사례지만 9억 원이 안 되는 집들은 이렇게 전체를 월세소득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종합소득세 절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요. 원래 계산했을 때는 976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계시던 분이 요거를 증여를 했더니 우선 배우자가 가진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수입이 절반으로 쪼개지니까 1980만 원으로 쪼개겠죠. 그럼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과세를 할 수 있고요. 또 분리과세하면 경비율이 또 50% 인정받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을 계산했을 때 111만 원으로 이 소득세가 줄어들고, 자녀들은 41만 원씩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임대소득세도 매년 783만 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매년 종부세,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나중에 5년 이후에 팔 때는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소득세나 종부세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올해 2022년에 꼭 증여를 해야 되는가, 내년에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년에 하시면은 이 증여 취득세가 굉장히 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정지역 3억 원 이상인 그런 주택들은 취득세율이,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12.4%나 13.4%의 취득세율을 내게 되는데요. 3억 원 미만의 주택은 3.5%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세율 적용의 대상이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5억이면 시세는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5억을 기준으로 취득세 12%, 3.5%를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증여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시행만 내년부터예요. 자, 내년부터는 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인정액,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거래되는 금액들 있죠.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5억인데 시세가 10억이야.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10억 기준으로 12%, 10억 기준으로 3.5%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부담이 뭐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4월 말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새로 나오니까 4월 말 전에 지금 시점에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시가는 뭘로 보냐? 우리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거래된 유사 사례를 보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6개월 내에 사례가 없다. 그럴 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직전 2년 전 거까지 금액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걸 증여할 때 취득세가 얼마 나올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내년부터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여를 걱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상담 받으시고 이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4월 말 안에 증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증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냐, 다주택자는 그럼 무조건 증여를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증여를 하실 때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다주택자들의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양도세라든지 임대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증여를 해서 뭐 취득세도 더 내고 증여세도 더 낼 거냐, 아니면 지금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예상되는 그런 비용들을 미리 줄일 거냐라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여를 할까 말까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임대소득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펼쳐놓고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들이 얘기할 때 증여세는 오늘이 가장 싼 세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과세관청의 이런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점 철저해지고 과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주변에 이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주변의 매매 사례를 찾기 힘든 물건들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시가격이 5억 원인데 시세는 10억 원인 그런 물건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들은 이걸 5억 원의 자녀한테 증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지금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런 공시가격으로 증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과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부터 꼬마 빌딩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15억짜리입니다. 공시가격 15억짜리 꼬마 빌딩을 자녀한테 증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15억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이게 15억짜리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보니까 이게 30억짜리야. 라고 했을 때 30억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서 납부서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은 꼬마 빌딩이나 굉장히 좀 큰 가액이 큰 부동산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점점 과세가 강화되고 감정평가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이 나중에 증여하면은 증여 가액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평가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민을 하시고 이 시기를 빠르게 좀 당겨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좀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